여당의 텃밭인 대구에서도 연일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버려진 구도심의 파출소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해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 소주가 베트남으로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수출되는 물량은 3톤으로 수출업체를 통하지 않고 생산업체가 직접 수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인 탄핵 추진에 대해 절반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오전 교수와 연구자들로 구성된 대구사회연구소가 비상계엄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주권을 침탈한 내란 수괴와 그 패거리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남지 않았으며 한동훈 대표가 밝힌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도 합법적인 게 아니라며 탄핵만이 가장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월, 5월 대선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또한 기만 술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 탄핵만이 가장 합헌적이고 또 실질적이고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군에 있는 동안 계엄을 3번 겪고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다는 한 교수는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따르는 것은 독재국가의 군대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통령 자체가 항상 지시나 명령이 적법한 법적 뒷받침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하지 않았다 했을 때 군대 지휘관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야 되겠다. 이거는 군인을 민주국가의 군대로 만드는 게 아니죠. 독재국가나 왕조국가의 군대로 만드는 것이지. 대구 동성로에선 저녁 7시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원봉을 들고 나온 청년부터 손팻말을 들고 나온 중장년까지 다양합니다. 10일 집회엔 주최 측 추산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대입 전형을 앞둔 고3 학생도 나와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시험 기간인 중고등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새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보면서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입법 기관인 국회에 군인이 총기를 들고 들어간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경북대에서는 매일 정오 탄핵을 촉구하는 집중 집회를 이어가고 시민단체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지역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악화된 민심을 보여줍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쪽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성남 민심이 대구 경북에서도 표출되면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 소추안 표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버려진 구도심의 파출소가 감성 카페로 바뀌며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명 시인의 북콘서트가 열리는 등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로 상권이 죽은 예천읍 구도심의 한 카페. 문학에 관심이 많은 도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예천이 고향인 안도현 시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그 시를 제가 되게 뭔가 가슴 깊이 제가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었던 시라서 이번 기회에 안도현 시인을 만나보면서 같이 북콘서트에 참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서 살다가 예천으로 둥지를 옮긴 청년 사업가도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안도현 시인님을 모시고 이런 예천에서 의미 있는 문화 활동을 한다고 해서 꼭 이제 시인님도 뵙고 싶고 여기 도깨비 곡간에서 진행되는 문화 활동도 참여를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북콘서트에는 전국 곳곳에서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예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감성적 코드로 상품화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청년들이 기획했습니다.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이 예천을 보다 친근하고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예천에 살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예천에서 머무는 이른바 생활인구 유입이 목표입니다. 저희 브랜드가 힘을 좀 받고 힘을 받은 그 브랜드의 힘으로 저희가 돈도 벌고 지역 농산물 유통을 좀 원활하게 해서 저희가 유명해지면 이쪽에 거리에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시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의 어떤 목표는 1단계는 완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취미와 지역살이에 관심이 많은 도시민들이 모이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 인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해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예천군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광, 스포츠,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인데요. 미니 인터뷰에서 김학동 예천군수를 만나봅니다. 예,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나 주민들 숫자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으로 주소를 옮겨오는 이렇게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천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방문하도록 즉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의 대단한 자산인 안도현 시인님을 카페에 모시고 문학을 좋아하는 도시의 외지인들을 모셔서 문학에 관한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예천을 더 관심을 가지고 식사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렇게 생활 인구를 좀 늘려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예, 우리 예천군에서는 먼저 좀 우리 행정에서 이 변화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관계 인구, 생활 인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을 구입해서 공부도 하고 또 강연도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의 기존에 해오던 축제나 관광지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예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예천의 어떤 특장점인 양궁이나 육상 종목에 대회를 개최하고 전직 훈련을 유치해서 많은 선수들이 예천을 다녀가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예천이 농업군인 만큼 농촌으로 기촌이나 또는 기농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셔서 농촌을 체험하게 하는 이런 행사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농촌살이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촌살이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도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의 어린이 다녀갔는데 그 아이들이 대회 참가를 위해서 일단 한번 오지만 예천이라는 곳을 다녀감으로써 예천을 기억하게 되고 또 바둑대회를 마치고 주변의 관광지도 둘러보고 식사를 하면서 예천을 알고 또 좋아하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또 예천을 재방문하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죠. 자치구가 지역 명소화를 통해 골목 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인근 주민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지역을 찾게 만들어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HCN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별빛 신사리 상권. 신원시장과 관악종합시장, 서원동 상점가 등 도림천 인근 3개 상권에 5년간 8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도림천 산책로에 야간 조형물을 설치하는 관악 별빛 산책 등 이벤트를 열고 수변 테라스와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월 평균 매출이 38%가량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경관 주변이 좋고 이 구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대나 어떤 공연 같은 거 있을 때 앉아서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고. 서울대 입구역 인근 샤로스길 역시 명소화를 통한 제도약을 꿈꿉니다.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자치구를 넘어 서울시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테마 골목 조성과 특색 있는 로컬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육성하는 데 저도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지역 명소화를 통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 이후 재정 지원 방안 등 지속성은 숙제로 남습니다. 효과가 있거나 어떤 지역 명소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속적인 지원이 돼야만 아마 본래 우리가 장기적으로 진행됐던 그 사업의 효과가 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거라고 봐집니다. 또 자치구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민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소성 형성이라든지 지역 관리 또 지역의 그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협업을 해나가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든지 브랜드 효과가 장기적으로 조금 형성되고 마련되는 쪽으로 이제 유도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할 거다. 지역이 이름을 얻으면서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안동 소주가 베트남으로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수출되는 물량은 명인 안동 소주 3톤으로 수출업체를 통하지 않고 생산업체가 직접 수출합니다. 안동시는 안동 소주 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경상북도와 함께 국제 주류박람회에 참가하는 한편 도지사 품질 인증 기준을 통한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미국과 인도 등 5개 국가에 47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안동시가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행복 얼라이언스,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복 얼라이언스는 결식아동 문제에 공감하는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해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네트워크로 안동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123번째 참여 지자체가 됐습니다. 행복 두끼 프로젝트는 기존 지자체에서 결식아동에게 지원하는 한 끼에 민관 협력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추가 한 끼를 더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아동 40명에게 1년간 매주 주 50분량의 밑반찬을 제공합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올해 열린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의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평가를 진행한 안동대학교 문화관광연구소는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